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한 뿌리임을 강조하며 상생을 줄곧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정공대 유치, 광주군공항 이전 등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추진에도 광주와 전남이 제각기 준비하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도 민선 질기 1년간 한 번 열린 데 그쳤는데요. 전남과 광주시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 전남의 상생과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과 협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의미와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최근 그 나주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또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합의, 또 한정공대 설립, 그리고 또 시작 단계지만 그 광주군공항의 그 이전,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 전남 상생협력 방안이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앞서서 어제 그 광주에 계신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또 이 전남에 계신 교수님들 몇 분과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저와 거의 비슷한 생각이시더라고요. 첫째, 나주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양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익과 손해를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나주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광주시가 양보를 한 것은 틀림없고요. 그리고 그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물론 많은 분들이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 11월에 개항이 됐거든요. 벌써 한 12년째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갈등 양상이 전개가 됐었는데 이제 광주시장님하고 전라남도 지사님하고 이제 2021년까지 이전을 합의했습니다. 사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국제공항의 이전은 광주 시민들의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은 틀림없는 거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더 광주시가 양보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한정공대 설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이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전공대 설립이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전은 사실 광주시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광주시의 양보가 있었고요. 광주 전남 이연구원 통합 같은 경우는 사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우리 전라남도, 또 제조업이나 예술문화 쪽이 발달되어 있는 대도시인 광주와의 그 상황이 다르는데도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라남도가 조금 손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광주 전남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과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네, 뭐 광주 전남은 뭐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도 뭐 거의 한 몸에 가깝죠. 뿌리가 하나이니까 거의 뭐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지금 뭐 계속 발전을 서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상생과 뭐 협력에 대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지자체 간에 뭐 대한민국 안에서 특히나 가장 가까이 있는 광주 전남이 상생과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문제가 뭐 이렇게 이슈화가 된다라는 것은 뭔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면,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광주하고 전남하고 지금 이제 작년에 2018년도 8월에 처음으로 이제 민선 7기
지자체가 출범을 하고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그다음에 김영록 도지사님이 만나셔서 상생발전위원회를 해서 이제 9가지의 그 사항을 이제 상생협력 방안으로 이제 정하자 해서 가장 주요한 것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민간공항 이전이라든지 그냥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정공대 설립과 그 다음에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외에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제 9가지 총 9가지의 그 협약 사항을 정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는 서로에게 그 가장 먼저 이 광주와 전남이 상생과 협력을 하기로 시작한 사업 자체가 이제 혁신도시가 되는데요. 이제 혁신도시를 같이 조성을 하고 나주에 2006년도에 이제 광주시와 그다음에 전남도 그다음에 나주시 이 3자 간의 협약을 한 것이 나주의 혁신도시를 만들되 그 결과 그 과실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지금 당시에 2006년도에 이제 그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협약을 했던 것인데 지금 실제로 뭐 과실이라고 할 것이 뭐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방세 수입이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방세 수입을 지금 대부분 광주에서는 가져가는 것이 거의 없죠. 지금 실제로는 나주시나 전남도에서 대부분 그 지방세 수입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자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과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지금 이러한 상생과 협력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꼭 이제 그 협약 사항으로 정해서 지금 뭐 같이 잘 해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뭐 광주와 전남이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서로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좀 이견들이 있다거나 어떠한 좀 절차상이라든지 시기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상에 서로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협력, 이런 나주 혁신도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추진적인 협력 방안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뭐 그 가장 큰 광주와 전남의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제일 큰 것이 지금 뭐 민간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무한 통합 이전이라든지 그냥 군공항 이전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뽑는다면 이제 나주 혁신도시의 그 공동기금 조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지금 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차후에 우리 한번 올해 초에 이제 혁신도시 시즌 2라 그래서 이제 다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광주와 전남이 지금 또 각자의 그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동기금 발전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공동기금을 지방세 수입에서 그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기존에 지금 나주시하고 전남도에서 굉장히 많은 조성기금을 지방세 조성기금을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정주 시설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1,500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현재 지방세에서 지금 가져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광주시에서는 뭐 그 지방세 수입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동기금 발전, 이 공동기금 조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남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광주시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뭐 저희가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지만은 지금 혁신도시가 뭐 정주 여건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실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은 한 70%인가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혁신도시 쪽으로. 그런데 동반 가족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만 잠깐 왔다가 주말에 다 서울 수도권 쪽으로 다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동반 가족들이 같이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도 나주시나 전남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 서로의 그 조성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굉장히 좀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광주 전남 추진 중인 협력 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의 하나였던 지자체가 각 그 시도로 분리된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구 경북 그리고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세 개의 그 시도고 분리된 지역 가운데서 대구 경북이 좀 활발하게 상생 협력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와 경북은 이미 이 대구 경북 항뿌리 상생 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그 기구를 설립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대구 경북이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관광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구 시장님과 경북 도지사님이 서로 순환해서 사무실 근무를 하는 등 대구 경북의 상생 협력의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 사무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경북도지사님과 그리고 대구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공동으로 해외 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지금 지역의 뭐 특산물이라든지 또 그 제품들을 동남아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돌파구를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걸 보면 사실 대구 경북보다는 해외 진출에 관련해서는 광주 전남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그 특산물이 농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자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대구 경북보다 훨씬 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광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이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도 공동으로 해서 중국의 중요 도시에 관광사무소를 공동으로 개설을 한다면,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그 사무실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중국인 관광객이 광주나 전남도를 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 방안은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주 전남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현재 이제 광주군공항 이전 갈등 문제, 또 공공기관 이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거 해결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예,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주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또 한정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광주군공항의 전라남도 이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시간이 문제지 분명히 이전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너무 극단적인 그런 감정적인 대결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 군공항의 전라남도 이전은 광주시가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양보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전라남도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핵폐기물 그 처리장 그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 발전에 엄청난 그런 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선언을 하니까 이제 반대로 서로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그런 과거의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군공항의 전라남도 이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해결할 부분이 있고요. 또 분명히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상당한 지금 광주 전남의 대결 양상으로 지금 군공항 이슈에 대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감정 대결이 되게 된다면 사실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뿌리인데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면은 상생 협력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조금 자제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과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 광주 전남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서로 협력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고, 이것을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역 발전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결정을 해서 내년에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자체 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광주 전남의 5년 뒤, 그다음에 10년 뒤의 상황을 보고 발전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지금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민간 거버넌스를 이용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어떠한 거중 조정을 해보자, 어떠한 조정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예산과 결정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은 성공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어떠한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좋은 예가 이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울산 지금 공대가 이제 설립을 할 때도 상당히 그 지자체 간의 문제가 많이 있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을 통해서 어떤 지금 설립의 추진을 박차를 가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우리 혁신도시라든지 어떤 지역 간의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위원회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광주 전남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지자체 간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어떤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의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중앙정부에 어떤 기구가 할 것이냐는 것은 현재 지금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이 조정을 해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서로 이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또 어떤 그 서로 이 지금 군공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혐오 시설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국방 시설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소음 때문에 지금 문제가 가장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내 지역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이러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정당화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또 전남도라든지 광주시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 협력은 각자 또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서로 깊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